언제나 필승!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와 침체, 경기의 불황에 대해선 숨겨진 최대 수혜 기업으로 넷플릭스를 꼽아드리고 있죠.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짐에도 불구하고 꽤나 안정적인 그런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3월 21일 글입니다. 3월 21일에 분석해드린 글이고, 금융 불안 등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와중에 경기가 꺾이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확률이 꽤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앞까지 다가온 것으로 봅니다. 경기 불황에 숨겨진 수혜 기업으로 넷플릭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꺾이면서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넷플릭스 성장의 핵심은 구독자 수 증감 및 재가입률입니다. 경기가 꺾이면 밖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집에서 넷플릭스를 볼까요? 심지어 광고요금제는 정가의 절반밖에 안 하죠. 생각해볼 일입니다. 넷플릭스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요금제, 저가요금제가 발표가 되면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호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넷플릭스 관련해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계정 공유 금지가 1분기 안으로 이제 재개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에 따라서 해지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을 본다면 해주율이 극도로 낮아요. 네, 계정 공유를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넷플릭스에 대한 그런 구독 유주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누노TV, 누노TV로 인해서 사실 넷플릭스라던가 OTT 사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사실 누노TV가 이제 없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대한민국도 누노TV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보지만, 그럼에도 넷플릭스 입장에서 뭐 중국이라던가 러시아, 북한 이런 국가들 제외하고서는 거의 전 세계에 진출해 있어요. 이거는 뭐 디즈니라던가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이런 기업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른 OTT 기업들은 많아봤자 60개국, 60개국에서 100개국 사이에 진출되어 있는데 넷플릭스는 정말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누누TV 열풍으로 인해서 넷플릭스의 해지율이 설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딱히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의 침체가 머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10월 1일에 넷플릭스를 매수했습니다. 10월 1일에 넷플릭스를 매수했죠. 10월 1일이면 정확히 이날이죠. 한 이날? 이쯤에 매수한 것 같아요. 이쯤에 매수해서 지금은 현재는 수익 실현했습니다. 꽤나 좀 좋은 수익을 내고 수익 실현했고요. 그 전부터 제가 어떤 분석을 좀 해드렸냐, 10월 4일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일자리 부족 및 임금 상승이 슬슬 다른 국가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꽃입니다. 전 세계 투자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 사이클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디플레이션 및 스태그플레이션 등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으나 잠깐일 뿐 인플레이션 시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기 침체 해지로 넷플릭스 투자 중입니다.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경기 호황에 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증시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전 세계적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경기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다른 시각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다만 현재로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림자가 점진적으로 짙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로 넷플릭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내 지갑이 가벼워졌을 때,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로 안에서 데이트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밖에서 데이트를 하게 될까요? 대부분은 집 안에서 혹은 실내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넷플릭스는 꽤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10월 11일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경기 침체 해지로 넷플릭스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이죠. 기술의 발전이든 경기 침체든 여가 시간이 많아질수록 넷플릭스를 끊는 건 생각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추세에 따라 매도할 수는 있으나 장기간 지켜볼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넷플릭스 투자 중입니다. 10월 14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빼앗는 주된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넷플릭스 광고가 이제 넷플릭스 광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듯합니다. 성장성이 꺾이고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2019년 코로나 전 수준은커녕 2018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약간의 성장만 보여도 급격한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투자 중입니다. 실제로 급격한 턴어라운드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10월 14일이면 이때고요. 이때 이후에 급격한 턴어라운드가 발표를 되면서 이렇게 갭 상승을 보이면서 쭉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이후에 주가가 이제 꽤나 좀 가파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거의 넷플릭스에 대한 언급은 드리지 않았어요. 거의 드리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3월 21일이면 정확히 이날이죠. 이날에서야 다시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꽤나 좀 크게 상승할 때에는 거의 언급을 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물론 저는 매수매도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전부 다 말씀드리고 조그만 기쁨 더하게 그리고 필승사단 멤버분들께는 제 계좌도 시장이 좋든 안 좋든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계좌를 꾸준하게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론 분명한 참고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매수하지 않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가가 꽤나 크게 상승하고 있을 때 이미 고점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핵심적인 이슈가 떠도 웬만해서는 좀 분석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착각해서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착각을 해서 매수하게 될까봐 아마 10월 14일을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분석은 거의 그만해드렸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다시금 분석을 좀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더 주목하고 있느냐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성, 경기 불황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시티카트가 밝혔어요. 이제 글로벌 이제 카드 기업이 시티카드가 미국 기준으로 2020년도 4월 이후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소비액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이것도 분석해드린 바가 있는데 2020년 4월 이후에 미국의 소비액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치를 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급격하게 소비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소비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곧 경기 불황,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림자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갑이 가벼워질 때 외출은 거의 안 할 것이다. 집에서의 여가를 즐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건 뭐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느끼고 있는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소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광고 기반,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을 통해서 사실상 이 Q의 증가, 구독자 수의 증가가 저는 꽤나 가파르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3월 21일 이제 그런 분석들을 봤을 때에도 핵심은 구독자 수 증가 및 재가입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뭐 단기적으로 안 좋게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지 그리고 재가입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넷플릭스는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작년 1분기에 러시아가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퇴출이 되면서 러시아에서의 그런 구독자 수가 대폭적으로 급감함과 동시에 구독자 수가 낮아졌게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꽤나 크게 흔들렸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구독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넷플릭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상품이다. 콘텐츠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를 한 번도 구독해 본 적 없는 분들도 광고 모델, 저가 모델이 도입이 될 경우 넷플릭스를 구독하겠다고 밝힌 부분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설문은 아니에요. 미국 설문입니다. 밝힌 부분이 대략 한 50%, 50%가 그렇게 밝혔고요. 특히 넷플릭스에 대해서
해지를 넷플릭스를 해지를 경험했던 가구들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한 40% 정도가 요금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즉 요금이 비싸서 넷플릭스를 해지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저가 요금제로 인해서 결국 구독자 수가 꽤나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아마 지켜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 수익이 새롭게 붙기 때문에 결국 넷플릭스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과 그리고 구독자 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 광고 수익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실적에 대한 양과 그리고 질이 동시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넷플릭스의 그런 가격 정책 변화라던가 혹은 계정 공유 금지보다 오히려 더 대한민국에서 강한 반발을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KBS의 수신료 인상,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KBS의 수신료는 한 2,500원인가 그렇죠. 저는 TV를 끊은 지가 오래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TV를 볼 때까지만 해도 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상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강한 그런 반발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작년인가요? 재작년쯤에 KBS 수신료를 올리겠다고 밝히자마자 반발이 굉장히 심해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케이블 TV라던가 혹은 대한민국의 그런 메이저 TV 방송사보다 넷플릭스를 보는 가구 수들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인간의 삶에서 그런 방송사보다 훨씬 더 큰 영향도를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넷플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죄다 사업에 진출하고 있어요. 뭐 광고는 광고, 뭐 플랫폼, 컨텐츠, 서비스, 거의 AI도 마찬가지고, 이곳저곳에 전부 다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기존에 그런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헤게모니라고 하죠. 광고 모델, 광고에 대한 그런 해자를 이제 건들지 못하고는 맞았는데, 이런 것들을 넷플릭스가 정통으로 건들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가 지금까지 지녔던 헤게모니가 깨지고 있다는 점도 넷플릭스가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색다른 면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꾸준히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230, 한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초에 $230에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는 $321죠. 대략 한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에도 말씀드렸어요. 10월에도 불황에 강한 숨겨진 핵심기업,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240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321죠. 여기서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292일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대략 한 3월달에 말씀드린 겁니다. 3월에 $292에서 말씀드렸어요. 경기 침체에 대비하세요. 워런 버핏이 반한 숨겨진 최대 수혜주, 1990년대 코카콜라와 같은 주식 넷플릭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290대에서 대략 한 정확하게 이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꽤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